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사회 역사 부분 선생님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선을 긋고 이 선에 맞춰서 연도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선생님과 같이 배웠던 영조, 정조 임금 때는 나라가 어느 정도 튼튼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써서, 그다음에 정조는 정약용이라는 실학자를 잘 기용을 해서 나라가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정조가 좀 생각보다 일찍 죽었고 아들도 늦게 좀 태어났어요. 그래서 늦게 태어난 아들이 1800년에 순조입니다. 순조가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11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됐기 때문에 순조의 엄마, 즉 외척이죠. 외척 쪽에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세 임금은 힘이 없었어요. 그 힘은 전부 다 외척들이 가져갔고 그 외척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진 것을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이 세도 정치가 약 63년간 이어졌습니다. 1863년까지요. 그래서 약 63년간 조선이라는 나라는 많이 망해가는 판국이었습니다. 돈으로 관리를 사고 팔았고요. 그 다음에 세금도 그 사고 판 관리들이 국민으로부터 엄청나게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세도 정치 동안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많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또 새로운 사건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서양의 세력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된 거죠. 대표적인 게 병윤염려와 신미양요가 있는데 바로 연도 외우기가 힘들어서 선생님이 강화도 조약을 먼저 말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순서가 1, 8, 7, 6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연도로 외우세요. 강화도 조약이 1876으로 해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것도 약간 불평등 조약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우리나라 바다를 측량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맺었고 그 이전에 딱 5년 이전에 1871년 1년이죠. 이때는 신미양요가 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었어요? 미국입니다. 제너럴 셔먼 사건이라고 해서 그 사건을 가지고 신미양요가 일어났습니다. 약 5년 전이고요. 딱 5년 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5년 전에 1866년입니다. 이때는 병인양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프랑스입니다. 자, 프랑스와는 천주교 신부의 관계,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프랑스 신부를 처형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하고 프랑스 천주교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는 프랑스, 신미양요는 미국,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은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조약도 맺어지고 양요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연도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척하비도 이때 1871년에 흥선대원군이 세웠습니다. 미국을 물리치고 나서 자랑스럽게 세웠는데 이게 조금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쭉 됐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가지 빠뜨린 거 세도정치 다음에는 바로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척하비를 세웠어요. 강화도 조약이 이어졌고 강화도 조약 다음에는 약간은 좀 잠잠하다가 개화당이 조금은 세력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화당이 세운 신식 군대 별기군이 대우는 좋았지만 옛날 군대 구식군대는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별받은 옛날 구식군대들이 임오군란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임오군란 후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갑신정변은 김옥균, 서재필, 박영호, 효, 그 다음에 서광범, 범 등이 주도해서 일으켰는데, 이거는 일본이 도와주기로 했다가 일본이 나중에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쫓겨났고 3일 만에 끝났습니다. 누구의 개입으로? 네, 청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끝났고, 이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일본으로.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었고 3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3일 천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잠잠하다 싶었더니 그 뒤에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약 10년 간격이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이거는 탄간오리, 즉 나쁜 관리가 국민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불합리하게 매겼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생신 때 세금 안 낸다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고 세금 매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말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참지 못해서 전봉준이 주도해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차는 성공했고 자체적으로 해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청과 일본의 개입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해산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싸움에 끼어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싸움이 끝났으면 당연히 동학농민운동 지도자들도 해산했고, 그러면 청과 일본도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둘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둘이 싸움을 붙었습니다. 무슨 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는 져버렸어요. 청나라도 이때 당시에 부패가 많았어요. 그래서 청나라는 지고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간섭하니까 2차 운동을 일으켰는데, 일본군에 의해서 결국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완전히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이 더 간섭이 심해졌고요. 그리고 딱 1년 뒤에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동학농민운동을 제압하면서 그 세력이 점점점 뻗어오니까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이에 맞섰어 일본이 화가 나니까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명성황후가 좀 불쌍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일본이 만행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이때 또 단발령도 같이 나옵니다. 시해 사건이 있었는 후 단발령이 일어났고, 단발령으로 인해서 1차 의병이 일어납니다. 즉 한나라의 왕후가 돌아가셨고, 거기에다가 단발령까지, 즉 머리를 자르라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의병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1차 의병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한동안 잠잠한 게 아니고, 이 사건 이후에 1년 뒤에 고종은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를 합니다. 이거를 아간파천이라고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1897년에 다시 고종이 돌아오고 대한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제가 비워놓은 이유는 이 사이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은 대피를 했지만 국민들 스스로 자주 독립을 이루고자 해서 독립신문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도 만들었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자주 독립, 누구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일본의 간섭이 점점 심해지니까 자주 독립, 일본과 다른 나라로부터 스스로 힘을 키워서 독립하자는 뜻으로 자주 독립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하고 독립협회의 주도자는 정부도 있고 서재필이라는 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까 서재필 기억나죠? 여기 갑시정변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독립신문도 만들고 독립협회 장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1897년으로 와서 고종이 돌아오고 나서 대한제국을 세웠습니다. 이 대한제국은 학교, 회사, 유학, 학생들도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회사, 공장도 설립했고요. 그래서 스스로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게 고종의 크다란 업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왔고, 이 대한제국은 1910년까지 이어집니다. 10년까지 이어지고 10년에 국권 비탈이 일어나면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907년까지 쭉 복잡한 상황을 알아봤고 1907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계속 먹으려고 러시아, 일본이 싸움을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즉 일본하고 러시아가 싸우는데 러시아는 지고 일본은 이겼습니다. 즉 이때 일본을 도운 건 미국과 영국입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은 일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은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드디어 을사늑약을 맺습니다. 즉 외교권을 박탈당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는 완전히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이 외교권을 박탈당했으니까 고종은 안 되겠다 싶어서 헤이그 특사를 보냅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을 보내서 일본의 만행, 그 다음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